네, 이제 태화시장 우리 국가정원과 더불어 또 다른 랜드마크인 태화시장. 사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정감 가는 것들이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래서 재래시장에 지난번에 덕이님 가셨을 때 되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엄청 좋아했죠. 그렇죠. 이름표. 이름표가 뒤집어졌다. 전 덕입니다. 그것처럼 그 재래시장이라는 부분이 또 마트하고 다른 특성을 갖고 있고 사람들이 어디 관광을 가거나 또는 일반적으로도 재래시장에 대한 그 호감도가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밌잖아요. 맞죠. 저도 지난번에 또 이제 수암시장을 갔다 왔지만 예.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너무 정돈도 잘 돼 있고 구경할 거리도 많고 네. 그냥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집 주위에 이런 시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기 태화시장도 마찬가지로 집 근처에 가까운 곳에 그런 재밌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 시장이라는 게 제 어릴 때 생각하던 그런 시장이 아닌 요즘은 엄청 좀 잘 정돈되고 먹을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 그런 시장이라서 집 근처에 이런 시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시장 볼 때마다 합니다. 저는. 근데 그 시장이, 그러니까 요즘에 느끼는 그런 재래시장은 하나의 재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저도 이제 친정 간다고 서울에 가면 그런 광장시장 이런 식으로 좀 광장시장 유명하잖아요. 먹거리 먹고 재밌는 볼거리 보고 근데 또 싸기도 되게 싸고 네. 또 친절하시고 정도 좋으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 때문에 일부러 어디 소풍 가듯이 가는 곳이 재래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푸짐하게 안겨오는 거잖아요. 간식거리 많이 먹고. 근데 그 태화시장이 울산에서는 제일 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일 크지는 않아요. 네, 엄청 커 보였거든요. 골목골목에 다 있고. 맞아요. 또 할머니들이 진짜 맞아요. 5일장만 되면 5일장 막 이렇게 들고 오셔서 그 태화시장을 넘어서 그 도로까지도 막 이렇게 계신 거 보면서 너무 재밌고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산 것도 있지만 정말 신선한 것들도 있고 이러니까 저는 태화시장이 가까이 있는 그 지역 주변에 만약에 그런 게 같이 되면 이렇게 재미잖아요. 근교에 또 시장이 있으면 연결해서 그것도 보고 그 옆에 국가정원도 가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자 하고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소풍 가듯이. 아니 정말 5일장이라서 평상시에도 장은 있지만 맞아요. 5일장이라서 더 그 장날은 정말 활성화가 잘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장날 가봤는데 이 주변에 살면 참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맞아요. 그 주차가 가장 힘든 문제잖아요. 교통이랑. 맞죠? 그게 좀 해소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나 어떤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멋진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 장보러는 태화시장 가고 그리고 산책하러는 국가정원 가고 바로 옆에 병원 있고 동강병원 있고 위치가 정말 멋질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갔던 그 동강병원 오른쪽에 그 언덕 쪽에 아파트를 지으면은 진짜 참 멋진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 지역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은 그렇죠. 태화시장 가까이에 있는 주택지들이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까 철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가정원과 시장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모든 걸 갖추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주거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태화시장 주변에 SK 아파트나 프루지오 뭐 이편한 세상 많은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죠. 맞아요. 단점은 좀 그때 네로님이 차가 너무 많아요. 도로가 복잡해요. 네, 맞아요. 그게 최대의 단점인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만큼 흐름 자체가 많다는 거는 사람들은 이게 차가 막히더라도 거기 계속 이렇게 많이 다닌다는 게 흐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태시장 자체가.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은 재개발돼서 이제 지금 한창
그 건물을 짓고 있는 비공사, 비공호가 바로 그 인근이잖아요. 그러면은 멀지 비공사, 않죠. 그렇죠, 멀지 않죠. 이런 태화시장 같이 이런 대규모 시장이라면은 비공사, 비공호 분들도 걸어서 올 수 있는 충분한 도보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 장바구니 끌고 그러려면은 태화시장이 좀 활성화되려면은 결국에는 주차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강변길 따라서 오면 올만해요. 저는 다녀봤잖아요. 강변길 따라서 어디서 오셨다고요? 탁성동에서 앞에 그 강변에 예. 거기에서 이렇게 너무 좀 걸어오면 성남동 지나고 네. 그다음에 마제스타워 지나고 찍어볼까요? 네. 애 데리고 걷다 보면 또 갈만한데. 좋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신 분들은 도보로 이용하시고 한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도보로. 주변에 아파트가 좀 더 지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작년에 그 일대에 그 우정파크 아파트라고 네. 태화시장 인근에 우정파크 맨션이라는 곳이 경매가 나와서 네. 주변을 돌아볼 때 네. 그 바로 옆에 있던 주택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지역들이 참 좋은 위치가 아닌가. 네 맞아요. 그거 보면은 네. 저 오늘 방문해서 또 느낀 게 뭐냐면 대숲 앞쪽으로 해서 서울을 떠올리면은 한남동, 한남역에서 용산 보면은 이렇게 약간 층이 좀 져 있어서 좋은 고급 주택들이 이렇게 밀집이 되어 있잖아요. 뷰어가 너무 좋고. 좀 경사는 지어 있지만. 네, 근데 그 경사를 이용해서 이제 뷰어를 다 가질 수가 있으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요즘 사람들이 서울에서 제일 인기 좋은 데가 한강변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한강이 그치. 조망되는 네, 지역. 네. 그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태화강 조망이 다 되니까 이제 사람들 패턴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뭐 상가가 좋든 뭐 인프라가 좋은 이런 것을 선호했다가 요즘은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니까 뷰, 풍경, 맞아요. 깨끗한 공기. 맞아. 그러니까 그쪽이 왠지 강가니까 공기가 깨끗할 것 같고 또 뷰가 좋으니까 사람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까 우리 걸으면서 아 여기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이런 그렇죠, 것처럼 맞아요. 거기가 이제 점점 이제 울산 지방도 서울 분위기를 많이 따라가는 네네네. 추세니까 네. 그쪽 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쪽 주택가가 많이 서울처럼 비싸지거나 부촌이 되지 않을까. 근데 비슷해요. 이렇게 지도를 두고 보면은 네. 비슷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되게 경사지잖아요. 그렇죠. 그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고 있는 곳이 태화시장 옆에 있는 부분이죠. 네네네네. 대숲 앞쪽으로 해서 네네. 되게 경사진데 그게 지금 보면은 약간 뭐라 하지 오래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고 조금 보면은 깨끗하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경사진 게 외려 큰 장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주택을 지었을 때 고급 주택들이 뷰어를 다 뒤쪽까지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더 강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고급 주택가가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 생길 것 같아요, 저 사실. 그러네. 저는 아파트가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했는데 고급 주택도 거기 좀 많이 어울릴 고급 것 같아요. 주택, 고급 빌라. 네. 우리 또 투자하러 또 가야 되나 돈들. 은행 먼저 갔다가 네. 우리 또 노래도 사이야 대해 사이야 대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음에 노래 연습장 코로나 끝나면 네. 근데 우리가 네. 그 작년 9월인가 한번 처음으로 한번 갔었잖아요. 네. 그때 갔을 때보다도 지금이 좀 더 많이 오르긴 오른 것 같고 예, 가면 갈수록 이 장소는 정말 아까운 장소다라는 생각이 좀 오늘 가서 또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농담으로 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은 정말 제가 여유가 되고 조금 실력만 좀 있으면은 진짜 가서 좀 투자를 하고 싶은 곳이에요. 아니 거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곳이 태화시장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주택지와 그렇죠. 그렇죠. 두 군데가 태화초등학교 남측에 위치해 있는 주택지 이 두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서울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조금 했다 이런 얘기는 작년에 벌써 태아초등학교 남쪽에 있는 네. 그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뭐 검증된 건 아니지만 중개소에서 좀 들어보면 투자자들이 어디 투자할 데가 없고 아직 재개발이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투자를 하자. 저가에 매수해서 네. 묻어두기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가 정원을 보고 태화시장을 보고 위치가 괜찮다. 그런 미래성이 있어서 투자를 해도 되겠다. 하지만 이것도 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네. 네. 또 다른 투자자들은 그냥 투자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렇게 위치가 좋으면 미래 사자. 근데 언제 개발이 될 거냐를 좀 생각해 보지 않으면 맞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 싶어요. 그래서 시간은 걸리지만 네. 근데 언젠가는 개발될 지역인데 지금 현재 그 주변은 이제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뭐 아이파크 이렇게 병풍처럼 아파트가 둘러싸고 그 안에 이제 그 주택가가 있고 그 앞에 국가정원이 태화강이 있는데 그쪽 부분이 예를 들어 아파트가 들어서면 거기가 이제 주변에는 병풍처럼 있는 아파트는 이제 구축이 되고 거기가 신축이 되면서 거기가 메인이 되고 거기가 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또 주변 상가도 많이 발전할 것이고 태화시장도 품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이제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올라오면 그쪽 주변에서 중심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위치는 딱 위치는 중심이죠. 위치는 엄청 정말 좋아요. 좋은 네, 데죠. 엄청 네. 좋죠. 왜냐면은 태아초등학교 남쪽이라든가 저기 우정파크 맨션 그 앞쪽 동네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굴곡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정원을 바로 보는 이 언덕 쪽, 즉 그 태아시장 바로 옆쪽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앞에 조망이라든가 그 햇볕이 정말 따사롭게 좀 잘 들어오고 뷰도 참 괜찮다는 의미인데 네. 이 뒤쪽에 있는 태아초등학교 남쪽 그리고 우정파크 맨션 있는 그쪽 주택가는 약간 좀 꺼졌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조금 병풍 속에 좀 중간에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그렇게 들더라고요. 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작년 9월, 10월에 이제 전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그쪽 1억 미만 되는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들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거기 왜 투자를 했을까 이렇게 바라보면 그쪽에는 투자할 만한 스토리들이 많은 거예요. 국가정원, 시장, 그다음에 혁신도시, 그리고 이제 신축 아파트.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 있으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다가도 공시지가 1억 미만이니까 취득세도 저렴하고 그러면 은행 뭐 예금보다는 훨씬 괜찮은 투자 아이템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투정꾼이 얘기했지만 기간에 대한 부분은 다들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아이템이 이제 요소가 투자할 만한 요소가 많아서 그 많은 투자자들이 작년 9월, 10월에 그 물건들을 많이 주워 담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갔을 때 태화초등학교 남측을 바라봤던 느낌과 오늘 갔을 때도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서 또 보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확실히 개발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철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투자하고 싶은 마음, 은행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괜찮은 매물이 있거나 하면은 조금 한번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미 매물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맞죠. 네, 저도 이제 투자자 손님을 모시고 그쪽 지역을 저도 사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많이 올랐고 지금은
투자로 들이 그때 당시에는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고 해도 뭐 2억 미만에서 살 수 있는 물건들 적게는 뭐 5천 뭐 1억 미만으로도 살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 그 이상 배로 뛰었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들어왔다는 거는 네. 이미 올랐다는 거잖아요. 유입이 됐다는 건 네.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겠지만 확실한 투자 가치는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저한 10년. 10년 이상. 송정다음으로 10년을 보시면 성장은 틀렸는데. 여기서 10년 보입니다. 여기서 10년 가요? 네. 좀 짧아질 수는 없는 건가? 제 생각은 아니, 그래요. 그리고 좀 달라진 게 네. 그때 투자자들이 투자했을 때는 조정 지역이 지정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정 지역이 대상이 됐어요. 지정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투자 환경은 또 달라진 거예요. 지금 보면 그때는 투자했던 게 맞았을 수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아 그럴 거면 이제 더 괜찮은 물건, 더 좋은 물건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듣고 보면은 울산에 과연 울산 사람이 산 땅은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정말. 과연 분포로 보면은 과연 이게 외지 사람이 더 많은 건지 물론 울산 현지 사람이 많겠지만은 이게 외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사서 이제는 걱정이 좀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소유를 할 사람들은 울산 사람들인데 좀 피해가 되진 않을까. 늘 부동산 가격을 실수요자들이 가격을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가격을 견인해 놓으면 그 이후에 실수요자들이 뭔가 조급한 마음과 그런 부분으로 네. 매입을 하게 되고 또 가격을 뒷받침하게 되고 그런 회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처럼 계속 어떤 부동산을 보는 안목이라든가 이렇게 임장을 많이 다니면서 경험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서울 사람들한테 우리 다 밀려서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가 최고가 찍어서 실거주자들이 최고가 찍어서 집을 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저는 울산에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자기 고향이고 자기가 삶이고 터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투자 가치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항상 보고 늘 봐오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 가치라니까 가격을 매기기가 사실은 둔해질 수밖에 없고 조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는 것 안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사실은 들어왔다는 게 물론 단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장점도 있다고 보는 게 울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값도 높여주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울산이 발전하기에는 훨씬 더 좋은 활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 활력 불어일으키면 울산 사람들이 거기 아니 근데 울산에 아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니 집값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잖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좋지 않을까요? 근데 또 결국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네,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모양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 뭔가 흔들리지 않은 네. 가치를 보고 아 이거는 참 좋은 거다. 네. 위치가 좋고 네. 뭔가 시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이점이 있으니 우리는 들어가 살거나 투자를 좀 장기적으로 해도 괜찮겠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자는 것보다 사실은 남들 쫓아가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죠. 가치를 보려고 하는 게 그게 필요하겠죠. 나중에 소울님이 10년 뒤에 그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때 서울 투자자들이 내려왔을 때 그거 보면서 저도 이제 느낀 게 있어요. 그 이론적인 거는 저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투입을 시켜서 사고 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아 이게 투자구나라는 생각? 왜냐면 그리고 큰 돈이 아니라 사실 1억이라는 돈이 큰 돈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요새 집값이 7억, 8억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종잣돈을 모아서 사실 1억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세를 놓거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갭 차이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 한 3천, 4천 정도?
자기가 투자한다 생각으로 거기에 묻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3, 4천 정도 묻어두는 걸로 10년, 15년, 20년 정도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아니, 괜찮죠? 뭐, 괜찮죠? 저한테 근데 아니 최고의 투자가 아닐까? 그런 가성비가 좀 꼭 그렇지는 아닐까요? 않아요. 이게 적은 돈 모든 투자해서?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그러한 오류에 빠지거든요. 우리가 뭐 그 손절 뭐 영상을 찍을 때도 장기 투자, 자본으로 장기 투자하고 미래성이 있으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기회를 상실한다거나 내가 뭔가 늘 오를 때는 좋았다가 떨어지면 또 슬펐다가 계속 거기에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가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이거는 갭 투자를 해서 한 10년 있으면 분명히 가치가 있어 라고 하면 괜찮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중간에 흔들려 버려요. 본인이 분명히 맞다고 해서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시대의 흐름이 막 하락기에 들어가 버리면 불안해서 또 팔겠죠. 그런 것들이 문제예요. 저기님은 항상 서울 출신이다라는 걸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울산에서 그렇게 서울 사람들 좀 빠르게 좀 투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울 사람들 들어와서 투자하는 곳에 먼저 좀 센스가 있게 투자를 좀 하면은 어떨까 싶은데.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 게 그게 울산에 살기 시작해서 한 7, 8년 지나고 땄기 때문에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경매에는 좀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투자에 대한 개념도 몰랐고 잘 몰랐기 때문에 뭐 그때는 서울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뭐 어떻게 울산을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살던 곳이잖아. 거기는 그냥 내 생활 터전 고향 이거밖에 안 됐지. 근데 지금은 이제 현업에 있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뭐 뇌가 회전을 하고 지금은 많이 보이는 거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안타까워요. 빨리 알았으면 투자를 막 열심히 해가고 했을 텐데 몰랐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강동은 안 산다 그랬죠? 강동 안 청정 사야 되고, 아니, 창평동 사야 되고, 네. 술도 사야 되고, 네. 이제 지금 오늘 갔던 국가정원 사야 국가정원 쪽 사야 되고, 그러면은. 근데 매번 마음이 바뀌어요. 매번. 바뀌어요? 오늘은 여기에 꽂혔고 다음 주 되면 또 어디 꽂힐지 모르겠어요. 계속 가는 곳마다 마음이 맞아요.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사실은.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좀 적어놨어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오늘 태화동 국가정원 그리고 주택들 그리고 태화시장 그리고 그 주변의 주택들 이렇게 보셨는데 각각 생각하는 바를 좀 정리하면 어떨까? 그래서 뭐 한마디씩 뭐 어떻게 나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저부터 이렇게. 네. 저는 생각한 게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전문 투자자한테 뒤진다. 이제까지 계속 패배자 아닌 패배가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도 이제 쌀 때는 못 사다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가격 올라갔을 때 그 뒤에 추격 매수를 해서 뭐 최고가를 찍거나 비싸게 사는 그런 게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자리를 한번 선점해 보자. 그러면서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제 돈을 투자를 해놔도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딱 중심을 잡고 있으면 뭐 나중에 근데 그 중심이라는 게 이 돈에 대해서 내가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이거를 팔고 그 힘든 일을 하고 이게 아니고 딱 예를 들어 뭐 주택가가 좋다 그러면 돈을 투자해 놓고 내가 10년 동안 흔들리지 않게 쭉 가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 투자자들한테 항상 지지 않고 좀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오늘 둘러보면서 좋아. 근데 아직까지 100% 확신은 없어.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확신을 가지고 내가 준비가 됐을 때 투자해서 흔들리지 말자. 뭐 그렇게 하면 앞으로 좀 더 발전되고 투자자들한테 앞서서 돈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서울님은요? 저는 너무 딱딱한가? 네, 저는 네. 간단하게 네.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등산을 하는 기분이어가지고 네. 오늘 느낀 거는 네. 아, 이런 언덕이 있는 곳에는 안 살아야겠다. 그럴 수 있죠. 심플하네. 10년 뒤에 들어와 네. 살면 이제 갖춰졌을 때. 갇혀 이렇게 좀 깎아서 평지를 만들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네. 이런 동네에서는 안 살고 싶다. 좋습니다. 결론입니다. 네로님. 네. 내려니? 네. 저는 태화동을 바라보면서 네. 여기는 이제 울산의 미래다. 음. 울산의 핵심 이제 지역이 될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울산시에서도 중점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거고 그 주변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될 텐데 네. 그 개발될 때 저도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그림을 그렸던 도시처럼 변하는지 아닌지를 계속 체크를 할 거고 네. 그 시점에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분명 제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싸다. 그러면 저는 이제 투자할 생각이 있고 근데 뭐 당장 투자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정말 가능성이 있고 매력적이다. 그렇게 했을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수적구님의 얘기도 항상 네. 똑같지만 저희 사실 이끌어 주시는 감독님 네. 하시는 말씀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까 철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때 뭐 서울 이렇게 해서 서울을 보면서 울산을 미리 보고 투자를 빨리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사실 그렇게 안 된 게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도 하는 게 맞아. 제가 잘 모르고 투자해가지고 얼떨결에 돈을 벌어버려서 맞아. 그 돈을 제가 컨트롤 못하는 상황 맞아. 그리고 그렇게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갈 수밖에 없고 맞아. 그러니까 저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부들이 저한테 엄청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다져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실 볼 때마다 귀가 얇아가지고 다 좋아 보여요 솔직히 맞죠. 다 좋아 보여요 그리고 네. 이제는 공부를 하고 듣는 게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더 많이 보이고 그게 사실 더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아까 어디가 사고 싶고 얘기하지만 저는 저희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만난 어떤 횟수가 한 30번 정도 30회, 50회 정도 갔을 때 그때 되면 이제 좀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지역이 조금 보일 것만 같아요. 지금은 다 좋아 보이지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50회 되면 제가 조금 제 마음을 보여드리는 걸로 지금도 충분히 보여주는 지금도 그런가요? 저는 벌써 다 본 것 같아요. 마음을 닫아두신 거예요. 아까 저보고 예 하라라고 대답을 계속 아직 모르죠. 속은 그러니까 속마음을 지금 안 보이고 지금 닫아놓는 상태. 포커페이스였던 거예요? 저희들 지금 장난치신 거예요. 그거를 삐집고 나온 데가 지금 창평동이랑 술도랑 지금 다 좋아 보이고 사실 오늘은 네. 요 태화동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장점만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네. 또 이제 이게 거듭될수록 다 이제 둘러본 울산이나 근교나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실력이 받쳐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또 대구나 좀 부산이나 좀 타 지역도 갈 계획도 세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서 안목을 키워가면 아마 조금 더 신중해지고 그러죠. 지금은 잘 몰라서 그러는지도 몰라요. 사실 네, 그쵸? 맞죠. 결론이 좀 깁니다. 네. 결론은 간단하게. 네. 저는 네. 지금의 태화강 국가정원이나 태화동이 더 몇 단계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2회로에서 뚫리는 도로가 개통이 됐을 때 효과. 두 번째로 그 교통이 증가되고 사람들이 더 증가가 됐을 때의 효과.
세 번째로 만약에 태화강 국가정원 앞쪽에 가평이나 저기 양평처럼 레포츠 시설들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럴 가능성. 그리고 태화강 국가정원 바로 앞에 있는 거기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숲이라든가 대숲 인근으로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쪽도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봤던 것들도 그렇게 뭐 과한 거는 아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 가능성은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요 후보지들에 대해서 보고 왔고 여기도 충분히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깔끔한 마무리였습니다.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저 또한 정리를 하자면, 중요한 이 위치성과 문화적 흐름, 이런 것들이 종합되었을 때, 내가 중심을 갖고 어디를 갈 것이냐. 그거를 잘 판단하면 문제가 없는 투자가 되겠지만, 내가 너무 또 빠져서 어떤 될 거라는 심리로 하게 되면, 결국 아무리 좋은 호재가 있어도 문제가 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태화동 국가정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잘 맞추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곳을 돌아보고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뒤에서 들었는데? 안에서 소리. 나 오늘 제일 횡설수설한 것 같아. 결론 지을 때 너무 횡설수설했어. 다 횡설수설 오늘 하루 종일 횡설수설. 결론을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독님이 제일 고생 많으세요. 애인이 기다리셨는데. 사진은 원장님한테 원본으로 드려야 돼요. 네. 보통 원본을 해서 다 포샵 좀. 뭐로 하자고. 자신의 메이크업을 좀 꾸미고 싶대요. 포샵 해달라고. 포샵. 포샵이야. 포샵은 가능해요. 그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머리도 막 더 길게 하면. 피부. 근데 오늘도 진짜 너무 좋더라고. 좋아요. 진짜 사고 싶어. 진짜 사고 싶더라고. 난 싸우겠습니다.